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쭉 치고 들어갈 때 수비 라인 보세요. 많이 망가져 있어요. 쟤는 골대까지 왜 들어가는데? 감차를 막겠다는 이게 다 준비된 전술이에요. 테모스에. 분석이 다 돼. 여기서 얘가 제껴줬어. 네. 슛각 나오면 뭐해? 얘가 나와서 슛각 죽여. 네. 얘가 또 슛각 죽여. 네. 얘가 또 슛각 죽이겠다는 이게 전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 명에서 손흥민의 감차를 막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감차를 지금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고.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어제 테모스 경기에서 후반전에 들어와 버렸어요. 네. 후반전이 끝나고 연장전 시작할 때 투입이 됐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손흥민까지 투입되는 장면을 보고. 많이 간절해 보였죠. 왜냐하면 뭐 벤치에서 솔직히 저는 안 쓸 줄 알았는데 솔랑케 쓸 때부터 이건 좀 많이 잘못됐다라는 네. 걸 느꼈고 소니가 나왔을 때 이 경기는 이제 이겨야 된다. 근데 솔랑케 선에서 우리는 원래 다 컷 될 줄 알았잖아. 그쵸. 사실. 근데 솔랑케 하는 게 너무 없었어 들어가서. 그쵸. 네. 그러면서 손흥민이랑 드라구신이 그날 경기 좀 힘듦을 좀 많이 겪었거든요. 그쵸. 오히려 리버풀이랑 할 때보다 더 힘들어 보였어. 어. 크리니의 등딱 아주 그냥 지겨졌어요. 벽돌공의 등딱. 네, 벽돌을 하도 많이 날라가지고 등이. 등딱을 너무 잘해. 그래서 어제 드라구신이 솔직히 힘에서 압도당했거든. 그쵸. 그러면서 이제 후반전에 아무래도 지쳤고 또 다음 경기를 위해서 부상 방지를 위해서 스펜스 센터백 투입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쵸. 그 다음에 진정한 벽돌공이죠. 아. 셉셉이. 몸이 너무 좋습니다. 너네가 벽돌공이 있다면 우리는 엉덩이 셉셉이가 있다. 네. 해서 이제 셉셉이까지 어제 투입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사실 이들이 들어오고 경기가 터졌죠. 그쵸. 많이 바뀌었죠 흐름 자체가. 네, 근데 여기서 기코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손흥민, 클루시스, 네. 베리발, 네. 스펜스가 투입돼서 경기가 터진 것이냐, 네. 톰 텅스와 크리니가 나가서 경기가 터진 것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톰 턴스가 나가서 터진 것 같아요. 아니 톰 턴스만 나가면 괜찮아. 근데 크리니까지 빠지고 외아랑 흑인 선수 두 명이 들어오면서 경기가 사실 테모스가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지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 투입됐고 레길론이랑 오랜만에 뛰는 모습을 보아서 네. 좀 좋기도 했어요. 확실히 레길론을 보면서 느끼는 건 물론 상대가 오브리그이긴 하지만 레길론은 이 윙어에게 좀 맞춰준다는 느낌이 나.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렇죠. 윙어가 좀 더 잘 플레이할 수 있게 윙어를 위해서 움직여주고 패스를 넣어준다. 그래서 어제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이어지고 다시 레길론한테 이제 볼이 들어간 장면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다시 볼이 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상대가 딱 물러 나오니까 이거를 한 번에 인사이드를 이렇게 톡 건드려 가지고 한 번에 베끼고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처음에 했어요. 근데 어제 이 오른쪽 풀백이 퍼포먼스가 좋았어. 그렇죠. 잘했어요. 그래서 첫 터치에는 사실 말렸었죠. 네. 네, 말렸었던 장면이 나왔고 이러면서 이제 아웃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본인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짜리예요. 그쵸. 이거 이 동영상으로 잘라도 평생 남을 수 있죠. 네 손흥민 막아봤나? 난 막아봤다.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선배한테 자기가 뚫린 건 안 보여주고 막았던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터치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흥민 형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쉽지 않다. 애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었나? 이렇게 이제 순간적인 눈빛을 보이는 장면이 나왔고 반대쪽에서 크로스 여전히 크로스가 안 좋죠. 그래서 너무 멀리 오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컨트롤된 상황이 나왔고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쭉 치고 들어갈 때 레길러. 수비 라인 보세요. 많이 망가져 있어요. 쟤는 골대까지 왜 들어가는데? 감차를 막겠다는 이게 다 준비된 전술이에요. 테모스에. 분석이 다 돼. 여기서 얘가 제껴줬어. 네. 슛각 나오면 뭐해? 얘가 나와서 슛각 죽여. 네. 얘가 또 슛각 죽여. 네. 얘가 또 슛각 죽이겠다는 이게 전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 명에서 손흥민의 감차를 막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감차를 지금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고 그 앞선도 보세요. 감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지금 서 있는 이런 라인 처음 보거든요, 축구하면서. 그렇죠. 레길론도 안 잡아, 솔랑케도 안 잡아. 이목은 오로지 손흥민의 감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똑똑하게 레길론에게 공을 빼줬고 레길론이 좋은 것 중 하나 또 뭐가 있냐? 이런 상황에서 우쭈루쭈거리질 않아. 막 우도기는 이걸 올릴까 말까, 제낄까 말까, 접을까 말까 이러는데 레길론은 그냥 속 시원하게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러면서 아쉽게 이제 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좋은 찬스가 만들었던 장면이 나왔고요. 확실히 손흥민이 왼쪽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많이 좀 급격히 테모스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고 어제 비수마의 활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1부와 5부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럼 어제 경기를 보면서 토트넘에서 테모스 선수들과 역시 이 사람은 프리미어리거다라고 느꼈던 선수들이 누구 있나요? 일단 선발로 나왔던 선수 중에는 저는 그 메디슨 그리고 비수마 요 정도 선수들이 그나마 좀 1부 리그라는 클래스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은 뭐 대부분 다 원래 주전이니까 소니 뭐 셉셉이 그다음에 솔랑케 이런 선수들은 그냥 들어와서 자신들의 클래스를 또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제 비스마가 그래도 커팅 많이 하더라고. 커팅도 많이 하고 여유 있게 잘 했어요. 그래서 비스마가 그래서 공을 따면서 손흥민의 스피드를 오랜만에
볼 수 있었던 장면. 아, 여기서 밀고 나가죠. 그래서 쭉 가운데로 이제 밀고 나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1차 저지를 시도하긴 했어요. 뒷다리 거들려고 했어요. 뒷다리를 걷어차려고 했는데 이걸 피하고 나갑니다. 안 닿이죠. 안 닿아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여기서 체감을 한 거예요. 소니가 개빠르긴 하구나. 내가 다리를 걸어보려고 했는데 다리도 못 걸었던 장면. 무리수였다. 네, 그러면서 손흥민이 똑같이 안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고 이때 이 센터백 준비하고 있죠. 나는 어떻게라든 손흥민을 막겠다. 미친 듯이 뛰어 들어와서 손흥민에게 그냥 몸통 박치기를 해버리는. 야, 이거 어제 좀 약간 우려가 됐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죠. 네, 손흥민 선수가 좀 영리하게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딱 치고 가다가 얘 오는 거 보고 이렇게 딱 발을 뗐어 일부러. 빼버렸어요. 발을 떼면서 무릎으로 오히려 얘를 박아서 얘가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면 아팠을 수도 있어. 그래서 기쁘죠. 소니한테 차였다. 이렇게 이제 파울을 또 얻어내는 손흥민. 근데 여기서 좀 아찔하긴 했지. 발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발목에 들어갔다면 선수 생활이 이 친구는 인스타그램 닫았어야 됐어요. 계정 폐쇄해야죠. 계정 폐쇄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직업이 IT 매니저. IT 매니저인데 그 IT 회사 내일 서버 터지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돌파를 시도했고요. 네, 다행히도 발이 이제 깊게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프리킥. 근데 이게 조금 포로가 난 머리 잘 쓴 것 같은 게 이게 테모스 애들도 분석을 하고 토트넘 경기를 많이 봤을 거 아니야. 특히나 토트넘 경기를 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포로가 솔직히 우리도 어떤 생각을 했어? 슈팅을 때릴 거다. 무조건 얘는 여기서 무회전 슈팅을 때리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로가 웬일인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짧게. 이거를 셉셉이한테 완벽하게 주더라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경기 전에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니라 어제 테모스 보면 이게 지금 포로가 슈팅 때리는데도 지금 맨마킹이 제대로 안 되는 선수들이 꽤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포로가 원래는 본인이 때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때릴 때 보니까 비어 있으니까 패스를 준 것 같아요. 영리한 플레이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선수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썬다이요. 여기 왜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얘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이쪽에 있는 것도 아니야. 난 알 것 같아. 뭔데요? 포로가 어쨌든 무회전 슈팅을 때리면 공의 이 속도가 갔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위치에 샘다이어가 이제 걷어내려고 헤딩으로 여기서 맞겠다. 어떻게든 영웅이 되려고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패착이었죠. 그러면서 셉셉이가 완전히 비어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면서 볼이 연결됐고 썬다이어의 늦은 태클과 함께 슈팅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솔랑키가 이거를 마운드 되면서 애매하게 와서 못 넣을 뻔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20번에 이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어제 이 선수 좋은 볼터치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시쿠마. 시큼시큼하게 어제 실점했습니다, 여러분. 시큼하게 그냥 여기다가 골대가 들어가고 나서도 한 번 더 쳐서 공이 여기까지 갔잖아. 이거 보고 나 그때 06 월드컵 때 프랑스를 갈라스 보는 것 같았어요. 맞네. 박지성 선수가 골 넣었던 이렇게 거. 공 넘어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걷어낼까 말까. 그러면서 시쿠마가 그래도 어제 한 골 넣었다. 얘도 어쨌든 토트넘 상대로 한 골 넣은 거예요. 자책골이죠. 시큼하게. 그러면서 솔랑케랑 존슨 좋아하고 있죠. 좋아하고 있는 모습. 근데 좋아하려다가도 순간적으로 이거 좋아야 되나? 이거 좋아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보였고 시쿠마 지금 멘탈 나갔어요. 눈 감았어. 큰일 난 거죠. 이제 이따만 하는 거예요. 감독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시쿠마랑 썬다이어를 왜 넣는 거야 하면서 골키퍼가 이날 잘했거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이거는? 김코치 이거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지금 열받는 거예요. 골키퍼는. 이거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하면서 화 많이 났던 장면. 그리고 이제 실점 이후에 사이드에 손흥민에게 볼이 연결이 됐고 손흥민이 이제 똑같이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게 나는 현대축구 보면은 너가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혹은 풀백들이 손흥민이 요 정도 거리가 있으면 사실 1대1을 걸 수 있는 장면이잖아. 그쵸, 충분히. 근데 여기서 요즘 너무 축구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걸 너무 뛰어. 하프 스페이스.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가 중요하다라고 알려지고 나서부터 모든 선수들이 무조건 이걸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뛰잖아. 그럼 얘가 결국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얘가 따라오게 되면 손흥민이 여기서 드리블을 안쪽으로 일로 하기도 애매하고 일로 하기도 애매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좋아하던 우리가 축구를 왜 보기 시작했냐? 호날두, 메시 뭐 아자르, 호나우디뉴, 네이마르 이 선수들이 사이드에서 1대1을 하면서 기술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막 축구에 빠지고 막 나도 저거 해보고 싶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쓸데없이 안 뛰어도 되는 걸 뛰면서 체력 낭비 이런 창의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긴 하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도 이렇게 띄워주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또 공간이 한쪽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제는 그러니까 레길론은 이게 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왜 이걸 미리 말했냐면 네. 레길론은 칭찬하고 싶은 거야. 레길론은 그러니까 윙어에 맞춰주는 선수야. 소니는 여기서 1대1을 걸면 소니가 오히려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많다. 그리고 본인이 이걸 뛰어봤자 큰 사실 이득이 없다. 이득이 없고 아. 여기서 자기가 이걸 손흥민이 그렇다고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감차각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선수가 너무 많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레길론이 현명하게 뭐합니까? 뒤에서 그냥 뒤에서 백업만 해주는 거예요. 뺏겼을 때도 대비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흥민 선수가 혼자 1대를 걸어서 또다시 크로스. 굉장히 좋은 크로스까지 올릴 수 있었던 장면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전반전에 무어랑 후반에 베르너한테 가장 아쉬웠던 게 이렇게 사이드에 공이 갔을 때 1대1을 제대로 못 건다는 거였어요. 그쵸. 1부 리그 선수들이 5부 리그 선수 상대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었다. 네, 그래서 좋은 크로스가 나왔는데 존슨이 또다시 터치를 너무 많이 하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고 이러면서 다시 그 공이 손흥민한테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아쉽게 손흥민 선수가 20번 선수한테 공을 뺏겼습니다. 턴오버를 줬죠. 20번 선수 이름을 저희가 계속 까먹는데 시미카. 시쿠마 시쿠마. 이번에도 반대 전환이 시원하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볼이 떨어졌어요. 또 1대1 상황이죠. 그럼 또 1대1 상황이 나오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안으로 파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만약에 레길론이 지금 언더래핑을 나갔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손흥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흡세비가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줄 수 있는 각 자체가 안 나와. 그쵸, 겹쳐버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상황에 따라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요즘 선수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지. 나는. 그쵸. 아무튼 이렇게 이제 공간 패스가 들어갔고요. 셉셉이가 간결하게 퍼스터치 이후에 반대쪽 포스트. 골포스트를 보면서 슈팅을 때렸어요. 네. 근데 이 센터백들이 지금 이번 이 셉셉이가 들어오고 좀 당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셉셉이 손흥민 제외하고 무어라든가 베르너라든가 이 타이밍에 슈팅을 안 때려요. 이 선수들은 여기서 또 드리블 하다가 관중석으로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셉셉이가 굉장히 간결하게 슈팅을 때리니까 수비수 둘이 사실 아무것도 반응을 하지 못하고 실점을 했던 장면.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번 시즌 왜 포스텍이 메디슨보다 셉셉이를 좋아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만약에 메디슨이 뛰고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또 공간을 뛰기보다는 손흥민의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면서 본인이 중앙에서 공을 받아서 뭔가 전환을 하려고 했을 텐데 셉셉이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이 생기면 찾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슈팅으로 골까지 만들어냈다. 이게 타이밍이 정말 좋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손흥민이 지금 골을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아까 강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좀 오랜만에 축구적인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프 스페이스를 뛰고 싶으면 미리 뛰면 안 돼. 그쵸. 이거를 그냥 나 하프 스페이스 뛰라고 배웠어 해서 막 뛰면 네. 이거는 오히려 이 윙을 죽여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쵸. 근데 셉셉이 보세요. 물론 이 선수가 느려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 네. 근데 셉셉이는 손흥민이 일단 첫 터치를 안으로 가져간 순간 이 순간에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 타이밍과 각도. 그래야지만 이 손흥민을 막고 있는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팔릴 수밖에 없어 정신이. 집중력이. 근데 아직 손흥민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1대1을 치고 있는데 그냥 뛰어버리면 사실 이거는 둘이 같이 죽는 꼴이에요. 그쵸. 공간도 틀어막게 되고 수비 숫자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근데 우도기가 그렇게 뛴다고. 그쵸. 우도기는 그냥 전진 앞으로만 뛴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도 사실 우도기한테 주는 볼들이 대부분 뒤로 다시 나오죠. 갔다가 다시 우도기가 손흥민 주면 손흥민이 다시 결국 백패스해서 그냥 결국 반대로 가는. 그쵸. 반대 가면 존슨이 공 잡으니까 공격이 마무리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 거죠. 셉셉이가 손흥민이 안으로 친 다음에 이 수비형까지 손흥민한테 정신이 팔렸을 때 그죠? 네. 그리고 이 센터백들은 미리 얘가 뛰어들어왔으면 센터백이 얘를 잡을 수밖에 없잖아. 그쵸. 더 땡겨가 있었겠죠. 근데 셉셉이가 이 가운데 지역에서 천천히 뛰어들어가다가 손흥민이 완전히 안으로 쳤을 때 뛰니까 이 센터백 둘은 솔랑케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반응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가 들어오게 되고 훨씬 더 좋은 슈팅을 할 수 있는 각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도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 예,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의 두 번째 골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반대 전환이 나오면서 이 수비수가 손흥민이 형한테 형민이 형 어차피 2대 0이야. 한 번 더 덤벼봐. 나 형 한 번이라도 더 맞고 싶어.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회수가 100만이에요. 손흥민 막았다. 그렇죠. 근데 막는 장면 한 면으로 하나로 부족하거든. 그렇죠. 두세 개는 만들어야지 이게 빛나거든요. 근데 이런 위치에서 아이솔레이션 좀 맞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았던 게 이 아이솔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 보세요. 레길론이 어쨌든 없어.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공미 하나 없어. 하니까 손흥민이 그냥 시원하게 1대1을 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살라가 주고받는
기회를 받는 상황, 네. 각포가 기회를 받는 상황, 디아즈가 기회를 받는 상황은 대부분 이런 상황이에요. 빠르게 공이 반대로 넘어와서 내가 스타트를 걸면서 풀백을 만나면서 1대1로 죽일 수 있는 상황. 근데 대부분 손흥민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내가 공을 갖고 있는데 언더래핑을 너무 빨리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 상대방 윙어도 날 따라오고 상대방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그 자리에 가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어서 돌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대1을 걸고 싶어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안으로도 갈 수 있고 밖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면서 그 타이밍에 이제 베리발이 나타나 주니까 쭉 치다가 갈 곳 없으면 베리발한테 공 밟아주고 네. 그때 레길론 어떻게 합니까? 타이밍 사이드로 맞춰서. 딱 나와주잖아. 난 이게 좋아. 로테이션. 손흥민이 이렇게 딱 안으로 들어가면 알아서 레길론 보고 내가 이제 벌려줘야 되는구나 하고 벌려줍니다. 그럼 레길론을 여기서 이렇게 벌려주면 이제 손흥민이 뭐 할 수 있어요? 또 뛸 수 있죠.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네. 본인이 이제 이 하프 스페이스를 팔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길론에게 볼이 연결되고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때 뛰어잖아. 네. 그럼 이때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볼이 들어가면 손흥민이 여기서 뭐 크로스 올릴 수도 있고 드리블 접은 다음에 슈팅할 수도 있고 음. 많은 각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제 또 레길런의 패스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필살기가 나오죠. 전매 특허. 내가 또 일로 근데 손흥민이 이걸 하기 전에 보면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약간 몸을 일부러 일로 틀었어.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틀고 내가 이거 인사이드로 컨트롤할 거야 같은 큰 스텝을 한번 주더라고. 뒤로 잡을 거다. 내가 이거를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요렇게 잡을 거다라는 큰 스텝을 줬어. 그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저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내가 그쵸. 천천히 봐보니까. 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흥민턴을 딱딱 해가지고 역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15번 팔렸죠. 플래처 네. 팔렸어요. 여러분. 플래처가 집으로 갔죠. 네, 그러면서 이거를 솔랑케에게 완벽하게 내줬는데 솔랑케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슈팅까지 연결이 안 됐던 장면. 그러니까 어제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들어가서 만든 찬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전후반 통틀어서 무어나 베르너가 만든 찬스들보다. 그리고 결국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흥민 형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머리 잡습니다. 아쉬워하고 있죠. 저거를 못 해주나? 그쵸. 아니면 뭐 내가 패스가 짧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쉬운 그냥 거죠.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 골로 연결이 안 되니까 네. 좀 아쉬워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볼 터치가 끝이 나고 팀은 3대 0으로 또 깔끔한 승리를 거뒀죠. 네. 그래서 어제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투입이 돼서 좀 어떻게 보면은 90분이 아니었고 어제는 연장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짧은 시간임에도 왜 내가 이 팀에서 가장 스타 선수인지를 좀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른 그리고 선수들에 비해서.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 야 오브랑 뜨는데 손흥민까지 뛰겨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굳이 여기에 막 드라구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디슨 뭐 이런 탁주전을 오브리그 상대로 뛰게 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이런 경기는 좀 그냥 아싸리 어린 그냥 선수들. 어린애들 막 랭크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도링턴, 오스틴,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양민혁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들어와서 뛰게 된다면 간절해지고 이런 간절한 선수들이 오브 상대로 뛰면 오히려 뭐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멤버가 뛰어서 0대 0이었어요. 그쵸. 그럼 그 간절한 친구들이 와서 뛰었잖아요. 톰 통스한테 뒤통수 맞고 게임 끝났어요. 그 톰 통스의 던지기를 막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경험도 없고 네. 그 장면에서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결과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뭐 이게 홈도 아니고 원정이었기 때문에 전 이 선택이 나빴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연장전까지 끌고 간 거는 정말 좀 아쉽긴 하죠. 네. 근데 반대로 보면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결국 30분밖에 안 뛴 거고요. 셉셉이도 30분밖에 안 뛴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친구들도 30분밖에 안 뛰었잖아. 예를 들어서 클룹세스키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근데 여기까지 원정을 갔잖아요. 안 뛰고 오는 것보다 30분 정도 뛰어서 땀 내고 오는 게 솔직히 낫긴 해 그냥 손흥민한테. 훈련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몸이 좀 처져 있던 거를 땀을 좀 흘리면서 열도 좀 내고 훈련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솔랑키도 그렇고 네. 여기 가서 여러분들 벤치에만 앉아 있다 오는 것보단 솔직히 30분 뛰고 온 거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테모스 팬들한테도 행복한 추억이 되고. 네, 어시스트도 어쨌든 뭐 그것까지 뭐 네가 테모스까지 생각해. 아니, 이벤트성 매치처럼 어. 소니가 왔는데 안 뛰면 테모스 팬들도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티켓 끊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솔직히 그냥 밖에서 보는 삼자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경기 이렇게 주축을 내보내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밖에서 보는 삼자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토트넘 감독이다 코치라고 하면은 안 내보내기 쉽지 않아요. 내 목숨이 달린 경기예요, 여러분. 이 한 경기가. 그렇죠. 어제 레비 회장도 직접 와서 직관까지 하시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의 요 어제 경기 분석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경기 끝나고도 뭐 손흥민 선수나
사진을 또 선수들이 꽤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 테머스 선수들이 그 테머스 감독님도 손흥민 선수랑 또 사진을 찍었어요. 올라온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이 입지도 그다음에 이 팀에서의 뭔가 스타성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